2024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 4번에서 7번 지문 봅시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경마를 하듯이 그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줄이려는 조치. 줄이려는 얘기가 나오겠군요. 경마식 보도가 어떤 거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줄이려는 조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죠? 문제점은 이제 단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당선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죠? 예상하는 결과 여론조사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결과 보도 그러니까 조사는 할 수 있죠. 조사는 할 수 있는데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선거일 6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그죠?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 그 뒤로 이제 보도해도 된다는 얘기죠. 조사는 해도 되는데 이런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이런 규정이 그죠? 국민의 알 권리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알고 싶다. 아니면 언론이 막 보도하고 싶은데 그죠?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보도를 못하게 한 거지.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이건 뭐 왜곡 보도, 보도 자체가 뭐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 금지하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긴 거 지금 1등, 2등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차가 있으니까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건 선거방송의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단체의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그러니까 요거는 언론단체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건 이제 법이었고, 요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요 법이었고, 요건 이제 언론단체의 어떤 내규, 그죠? 보도 준칙,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마찬가지로 서열화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거 밝히면은 상관없는데 밝히지 않고 이거 뭐 서열이나 우열 나타내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 이런 건 되는데 서열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표현처럼 우열 나타낼 수 없고 그러니까 우열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그죠? 특별 규정 여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선거 보도 준칙에서도 안 되네요. 우열은 안 된다. 경합이라고 표현이 된다. 이거 이제 그 오차 범위를 밝혀라. 밝히는 채로 어, 선거 우열을 나타내는 거는 되겠네. 여기는 그죠? 밝히지 않은 채로 여기 우열을 나타내는 거 안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밝힌다 하더라도 밝힌다 하더라도 우열은 안 된다. 무조건 우열은 안 된다. 그죠?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있다. 이제 요까지는 이제 그 경마식 보도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로 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나 그 다음에 언론단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요거 두 개를 얘기했었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거 한계를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선거 방송 토론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토론하면 좀 자질 차이가 나겠죠.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대통령 선거하는데 막 30명, 50명 다 되는데 다 부르기는 좀 그렇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어떤 뭐 초청 대상자의 어떤 자격 같은 거가 되겠네요. 자격에 대한 얘기.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어떤 정당, 그 정당이 국회의원 5명이나 있다, 그죠? 이상 있다. 그다음 직전 선거에 3% 이상 득표한 등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뭐 5명이 있지 않더라도 한 3% 이상을 득표한 사람,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한다. 초청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죠.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그다음에 3% 이상 득표한 정당,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지지. 그죠?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초청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따로 이제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밤늦게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하려면 다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토론에. 근데 이제 이게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그냥 괜찮다, 의견 아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효율적 운영,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될 사람, 경쟁자 좀 가능한 당선 가능한 후보들끼리 좀 대화를 해갖고 이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뭐 1% 2% 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이러면 그죠? 이제 효율적인 어떤 뭐 대화가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의견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한 거죠. 제가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소수 의견, 이건 이제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들에게 박탈한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가 아주 좋은 그 자기 후보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데 이게 박탈된다라는 거죠. 후보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동시에 다 보고 싶은데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될 만한 사람들 모여 있는 토론회랑 또 막 1% 2% 받는 사람들은 그거는 막 우습게 막 놀리고 그죠. 좀 차별적으로 좀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침해라고 본 거지. 소수 의견. 다수는 괜찮다라고 한 거고. 그렇습니다. 봅시다. 문제 1번.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 기억이 뭐냐? 경마식 보도는 선거 기간 후반기에 많죠. 그러니까 선거기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후반기에 많겠지. 그죠? 틀렸죠, 그죠?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 상반되지 않죠. 시청자들은 좀 이런 거 좀 새롭고 재밌는 것 좀 하고 싶고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그거 보고 싶어 하고, 방송사들은 이런 거 이거 재밌는 내용을 보도하니까 아주 그냥 뭐 그런 거 보도하고 싶어 하죠. 시청률도 높이고. 그 상반된 이해관계 아니죠. 똑같은 이해관계인 거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에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 그죠? 그러니까 당선 예측과 관련된,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전파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경마식 보도니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거 따지는 거니까 경마처럼, 그죠? 1번 말, 뭐 7번 말 이런 거.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아이,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 이게 아니죠. 이걸 도외시한다 그랬잖아요. 주요 의제 도외시한다 그랬죠. 주요 의제를, 그죠? 도외시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보도, 이건 장점이라 그래. 장점, 흥미, 그죠?
정치에 참여 독려한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너무 흥미를 끈다 그런 장점이 있다.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다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믿을만한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선거 임박해서 보도하면 이게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여기 있네요.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죠? 토론에 참여하는 어떤 자격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당, 그죠?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서 이제 3% 이상 득표한 정당, 여기 정당에 관한 얘기고, 아니면 뭐 정당이 없더라 하더라도 평균 지지율 5% 이상이 후보자, 그죠? 언론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좀 가능하지. 답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한다고? 문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죠?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토론회가 이제 자격 제한하는 거 그거 하고 합헌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좀 경마식 보도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선거 직전 한 6일 전부터는 이제 보도하지 마라라고 한 거.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때 또 뭐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언론 자유 이거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그 누가 1등 하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그 권리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내가 막 보도하고 싶어. 그죠? 그런 게 두 개가 충돌하진 않죠.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빨리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1등하고 2등하고 빨리 보고 싶다. 그거니까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두 개가 충돌하지 않죠. 틀렸고 답 3번이에요. 선거일에 당선인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일에 선거 여론조사 실시 요까지는 괜찮아요. 실시까지는 괜찮은데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 보도할 수 그죠? 보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다가 마감 딱 끝난 후에 딱 보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선거공직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이 공직선거법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언론단체의 어떤 보도 준칙이고, 그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라는 게 토론회 같은데, 그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얘기 있구나.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 여기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제한한다. 이제 막 좀 너무 지지율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1%, 막 0. 몇 프로 받는 사람한테는 좀 토론을 좀 다르게 하는 시간하고 횟수를 좀 제한한다. 규정이 있네요. 그죠? 규정이 있다. 이거는 뭐 가만히 선거공직 5-5가 되겠네. 다시요. 또 6번 봅시다. 6번 니은과 관련하여 니은이 뭐냐?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 제한한다는 얘기죠.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 A가 다수 의견, 그러니까 제한하자라는 거고 소수 의견은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니까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라 그랬으니까
선거방송 초대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응?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이거 뭐 막 제한도 없고 시간이나 이런 어떤 참여한 후보자의 수 그런 관계없이 다 불러 다 50명이나 100명이나 끌어모으면 모아가지고 토론한다면 그죠? 그런 게 이제 관심 관계 다 끌어모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가 약화되겠죠, 그죠? 다수 의견은 다수 의견은 제한하자는 거였으니까 소수 의견이 강화되겠지, 그죠?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약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A의 입장이 약화되겠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인 정치 신인이니까 뭐 평균 지지율도 낮을 거고 정당도 없을 거고 막 이런 거니까 그죠? 예, 이런 사람 초청이 안 돼가 못하니까 어?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건 제한하자니까 약화되겠죠. 그죠? 맞죠? 답이죠. 3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국민 합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제한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이게 강화되기. 이 강화, 이 약화되지. 그죠? 소수 의견이 약화되는 거지. 강화되는 거 아니죠. 4번.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에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한하면 안 된다. 소수 의견이겠네. B의 입장이 강화되겠죠. 강화된다. 강화되겠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5번.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한하지 말자. B의 입장이 강화되겠지. 제한하지 말자. 7번. 7번. 가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땡땡 방송사의 의뢰로 땡땡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 일부다. 여론조사 결과네요.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1차 조사 결과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다가 뭡니까? 지금 가나다 있구나. 가가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나가 특별규정, 다가 이제 그 보도준칙. 1차 조사 결과를 선거 이제 15일 전이니까 발표되잖아요. 14일 전에 후보 10% 포인트 이상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나다 어느 것에 위배되지 않죠. 이거 뭐 선거 이렇게 뭐 문제 되는 거는 그 선거 6일 전이잖아요. 6일 전 그죠? 6일 전이니까 상관없는 거지. 6일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위배되지 않죠. 그죠? 2차 조사 2차 10일이네요. 그죠? 10일 전 결과를 선거 9일 전에 상관없잖아 이것도.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조금 앞선다. C 후보는 3위 나이 위배되지만
나에 위배된다? 외국 보도를 금지하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지. 지금 오차 범위에 오차가 지금 8.8이니까 밝혔는데? 응? 나에 위배되지만 오차 범위 있고 이게 지금 선거에 밝혀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저거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안 밝혔네요, 그죠? 위배되네, 응? 그죠? 밝히지 않은 채 서열을 나타냈잖아요. 이 오차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요 안에서, 그죠? 어. 위배되고 위배되지만 얘는 지금 오차 범위 다 벗어나니까 상관없네요, 그죠? 위배되지 않죠. 지금 문제되는 게 여기도 오차 범위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오차 범위, 예, 어, 뭐야, 가나다니까, 그죠? 나다. 그러니까 나는, 응? 오차 범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열 나타내면 안 된다. 이건 오차 범위를 어, 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어? 오차 범위를 감안하여 보도하는 것이 한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되지만 표현을 오버하지만 서열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와서 앞섰다는 거, 우열 나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오차 범위 밝히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서 지금 위배되죠. 오차 범위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위배되고, 오차 범위 다에서는 조금 앞서고 조금 앞선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앞선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경합이라 그래야지. 틀렸다 그죠. 위배되네요. 위배된다. 얘도 위배되고 둘 다 위배된다. 그죠? 3차조 결과 선거일 4일 전에 6일부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후보는 다 모두 위배된다. 그죠?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밝힌다 하더라도, 일단 밝힌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는 일단 위배고, 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 4일 전에 지금 했잖아요, 그죠? 둘 다 위배지. 그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3위라고 보도한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죠. 나는 지금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만 하는 얘기니까. 2차 조사 결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1, 2, 3위 맞긴 한데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우열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위배되죠. 위배. 그 다음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한 것은,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위배되지 않는다.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위배되었군. 위배되죠, 그죠? 다해 위배된다. 2차 조사 결과를 일단 나에는 위배돼. 나는 뭐냐면 일단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 오차 범위를 얘기하지 않고, 그죠? 이를 밝히지 않고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걸 밝히지 않고 서열을 나타내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9일 전에 같은 표현을 보도한다. 이거 9일 전에는 보도는 되지만 다해에서 위배되는 이유가 뭐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죠?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다에도 위배되겠죠. 맞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와 A 후보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위배되지 않고, 그죠?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다 그죠? 경합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방하지만 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 그쵸? 가해 위배되지. 4일 전이면 안 되잖아. 6일 이전까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7일, 8일 이런 건 되는데 6일 이내에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가해 위배되기 맞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